흔히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전에는 꽃의 향기는커녕 퇴장해야 할 세력의 이전 투구만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권력 투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는 대선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는 분 아닌가요? 파면당한 대통령의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출마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게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어떻게 보면 좀 파렴치하게 보이는 일 아닌가요? 출마하려고 했다면 대행에서 일찍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어야 합니다. 뒤늦게 출마하고 싶었다면 죄송합니다. 최소한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려는 각오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출마 자체가 불법 계엄 세력의 정략의 산물이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권 3년간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대위원장과 권한대행을 포함하면 12번이나 바뀌었고 이준석과 한동훈처럼 한때 인기가 높았던 당대표도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장하게 버려졌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그토록 우습게 여기던 분들이니까 국민이 피 흘려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계엄으로 훼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엄숙한 내용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대선이 그저 헌법 제1조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치러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너무 어렵고 대내적으로도 산적하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통합의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퇴행의 세력을 심판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을 늘려나가는 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드립니다. 네, 5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 결정으로 선거 기간 중에 후보의 그 헌법적 그 보장, 그러니까 그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야 되고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의 신분 보장한다는 우리 헌법의 그 원칙이 확인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그 이재명 대선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과 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같은 취지로 헌법적인 그 신분 보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 원칙이 헌법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저도 법률가지만 매일매일 헌법 들여다보고 법률 들여다보고 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을 같이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주권의 강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또 국민들께서 또 많은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만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대통령일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궁금증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민주권 행사에서 국민의 최고의 중요하고 최고의 심부름꾼이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의한 파면이 아니고는 신분 보장에 그 지장이 없게 하고 있고요. 불소추 특권을 둬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는 뭐 형사재판을 받거나 해서 뭐 이렇게 자격 상실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대통령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국내외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체면, 권위 유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당연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불소추 특권으로 모든 형사재판은 정지돼야 한다는 이 헌법적 해석을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모두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 앉힌 고위공직자들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민 주권이 나아가는 이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당으로 와해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 주권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헌법상 보장된 신분 보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법 공부하는 심정으로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 어제 경제 5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민간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말씀하시고 그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인수위도 없이 바로 집권하고 그 위기의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의 경제를 이끌어갈 유일한 리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 말씀 한 말씀 이재명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발언을 눈여겨보시고 이분의 경제적 역량, 위기 돌파 역량을 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가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르신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르신들께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나라인지를 되묻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어르신 어버이날마저도 그 어르신들의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젊은 시절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운 산업화 세대입니다. 또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입니다.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7.6%였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3년에는 38.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는 커졌지만 노인 개인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와 노인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단절을 연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감액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정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서 치아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이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간병비 부담 지우지 않으려고 혼자 아픔을 참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사회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공이 부담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여가 복지시설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인복지 공약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소식을 들으신 어르신들과 자녀 세대가 이미 호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